시키 먹어 했지. 지금 어디 있어? 아저씨 만지 말을 했다 안 했어. 그때 와야 했지. 네, 저희가 초고속 구속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3시간 45분 만에 구속 결정.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게 빨리 난 거죠. 보통 이제 영장 심사가 어제 11시에 있었다 그러는데 네. 보통의 경우라면 그날 밤 아니면 늦으면 다음날 새벽에 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빨리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구속 사유가 충분히 있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혐의가 상습 특수 폭행과 아동 학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미 아내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구속할 만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리고 온 국민이 그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동영상 통해서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심지어 아이를 지워라 이런 말까지 했다면서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두 사람은 5년 전에 처음 만났고 이제 3년 전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때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이 이 아들이면 낙태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강요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내는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를 혼자 낳고 이제 혼자 키웠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남편에게는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인에게 각각 한 명씩, 그러니까 총 2명의 자식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3번째 결혼이었던 건데 그럼 더욱더 가정을 소중히 여겼어야 하는데 그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낙태를 하라면서 베트남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예, 예. 근데 다시 아이를 데려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돼요. 첫 번째 아내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네. 그 이후에 이혼을 했고 두 번째 아내하고 사이에서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낙태를 권유했던 거는 아들이면 낙태라는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 부인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 피해 베트남 여성하고 약 2년 가까이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베트남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베트남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종용을 한 했고,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베트남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네. 4월 달에 직접 찾아갑니다. 아. 찾아가서 의심스러웠던 모양이죠. 네.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가지고 나와요. 오. 왜 그랬냐면 친자 확인하려고 했던 친자 겁니다. 확인까지요? 예, 그래서 한국에 가지고 와가지고 친자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와중에는 둘째 부인하고도 이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경에 이제 베트남 쪽에서 혼인신고를 하고요. 혼인신고가 돼야지 또 우리나라로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월 17일경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6월 16일 날 이제 이 아내를 또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 일련의 과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했는지 의심될 정도인데 이 남성 정말 상습적이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어요. 지금 또 김복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번을 이혼하고 3번을 결혼을 했어요. 네. 두 번째 결혼할 당시에도 그 내연 관계를 유지했고 그런데 이웃 주민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 남자가 술버릇이 심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2번의 이혼도 술버릇으로 인한 그 폭력성이 있지 않았나 보는 거고 네. 어쨌든 3번째 결혼한 그 해외 이주 여성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이제 잘 챙겨주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무시하고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폭력성이 그 당시에 난 게 아니고 전부터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경찰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전과는 없었어요. 전과는 네, 없었군요. 전과는 없었는데 네. 이번에 좀 때렸기 때문에 전과 생기겠죠. 네. 결론적으로 저 남성은 폭력성이 좀 있어서 술을 먹게 되면은 폭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는 힘들고 더군다나 그 전처에 난 두 아들도 본인이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없는 남성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더 충격적인 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을 때도 폭행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 지난 4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들 친자 네. 확인 검사를 위해서 이 베트남으로 건너갔을 때죠. 이때 전화 통화가 길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로서는 이런 남편을 믿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조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남편은 이런 아내에게 네. 이제 더 이상 때리지 않겠다며 이제 약속을 하고 설득을 했다고 하고요. 이 아내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네. 더 문제는요, 이렇게 더 이상 때리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한국으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남편의 폭행 멈추지 않았고요. 더 큰 문제, 여전히 폭행의 이유를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네요. 베트남에 있을 때 영상통화도 해갖고 지인들한테 농담도 하고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언어가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인 건 있는데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을 샌드백 치듯이 때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남편이 아내를 그 옛날에 이제 권투 연습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연습하듯이 샌드백이라는 건 뭡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때렸다. 그렇게 맞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네. 무서워했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신고도 못했던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또 언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때리면은 샌드백처럼 얻어맞고 신고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 기저귀 가방에 사진기를 놔가지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놔서 사진을 찍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자국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걱정되는 게 그 아들도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거잖아요. 이 아들이 3살이라 그러는데 아빠가 엄마를 그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엄마 이렇게 하고 불러가지고 정말 보는 사람들이 가슴이 짠했는데 아동 학대라 그럴 때 이 학대는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학대도 학대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가 맞는 모습을 본 아이는 이게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 같은 경우에 지금 구속이 됐고 이 사건은 아마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만기 출소되고 나오면은 또 이게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어머니하고 아들을 어느 보호시설 같은 데서 잘 따뜻하게 케어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해주고 출소된 이후에 나와서도 좀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한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Sau khi xem cái video đấy thì em lại không cảm thấy những cái quyền cơ bản của phụ nữ Việt Nam như là một người vợ đã được.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든가 아니면 여성 피해자들을 잘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그 베트남 말로 베트남 아내를 때린 한국인 남성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알고 보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진짜 이번에는요, 위원님. 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베트남 공안부 장관이 지금 한 10여 명의 일행을 이끌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예요? 오늘 어제는 네. 오늘이죠. 우리 국무총리도 그분 만나서 네. 사과하고 그랬는데요. 네. 민감용 청장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어제 8일 날 사과를 했습니다. 베트남이요? 예, 베트남 공안 장관한테. 네. 그리고 철저한 수사, 그리고 이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요. 지금 그 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내에 이주한 그 결혼 이주 여성의 약 42%가 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2%면 거의 절반입니다. 네. 이건 상당히 심각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성분들이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국어가 좀 서툴고 네.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 남편의 편을 들 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네.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있으면 경찰이 신고해야 됩니다. 한국 경찰은 피해자의 편이지 네. 어떤 다른 일방적인 편을 드는 그 기관은 아닙니다.